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까지 봤고, 업무를 좀 볼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교재는 255페이지. 크게 이제 협회 업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협회 업무가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걸 수탁 업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부터 법에 협회 업무로 써져 있는 거, 그 고유 업무라고 그래요. 같은 말. 본래 업무, 고유 업무. 법에 요게 7가지인가 써있어요. 7가지. 쫙 이렇게. 그 박스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수탁 업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맡아서 하는 업무.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실무교육. 원래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일이죠? 누가 시키더라? 시도의사잖아요. 근데 시도의사가 협회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실무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무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있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맡겨놨어요. 왜냐? 그럼 왜 맡아서 하느냐? 돈이 되거든. 그래서 보통 실무교육비가 한 15만 원 정도, 연수교육비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건 더 싸겠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떤 수입이냐면 이런 교육 수입이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아. 이제 인터넷 교육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외부 업체에다가 줍니다. 촬영하라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공급을 하고. 뭐 자기가 관리도 하지도 않아요. 외부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도급. 모든 조직이 그래요, 보면. 이게 협회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회는 그걸 맡아가지고 협회니까 맡았는데 그걸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협회 그래놓고 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주하지. 뭐 열심히 경영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로 자기들은 신경 안 써. 돈만 세고 있지, 돈만 이렇게. 이런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런 거고.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등이라고 된 거 있죠? 요게 제일 핵심이. 이런 실무교육은 협회 고유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돈벌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요거 공제사업. 요게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있죠? 그 동그라미 6번을 갖다가 이제 그 밑줄 쭉 그으셔야 돼. 이 공제사업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회원들이 공제료를 내놔요. 협회에다가. 그럼 협회는 공제료를 싹 모아봐. 돈이 크죠? 그래서 협회 회원 업소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손님분이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일단 협회가 물어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사고 친 사장님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돈 벌 수 있어요. 협회가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게 제일 큰 수입이 들어와요. 예?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10만 명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받는다. 20만 원 아닌데 실제는 이제 앞으로 그 보증 금액이 올라서 좀 이제 늘을 거예요. 3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1년에 20만 원이야? 그 뭐 만이 억이거든요. 이게 얼마야? 200억인가? 20억인가? 얼마야? 200억. 맞습니까? 200억쯤 될 거야. 20억 갖고 뭔 일 하겠어? 요 중에서 사고 나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그 나머지는 이게 일종의 소멸성 보장보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10만 회원들이 다 가입하냐? 그건 아니야. 보험이 또 있어. 서울보증보험. 그죠? 거기 가입하는 사람 빼고 나면 5만 병이나만 해도 100억이야. 여기서 사고 나서 지급되는 돈 빼고는 이제 수입이 될 텐데
그것 갖고 협회 직원들 월급 주고 협회 회장 뭐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큰 수입이야 이게. 이게 공제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공제사업은 그래서 협회 가면 공제팀이 있는데 공제팀에 있는 직원이 제일 많아요. 주력 사업이니까. 자, 거기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42조 규정에 따른 위에 박스 6번입니다. 공제사업인데 이러한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죠? 비영리사업으로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사실 여기서 돈이 다 쏟아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이 뭐냐면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이에요. 동그라미 5번 밑줄 긋고. 그래서 협회가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 사이트의 이름이 뭐게요? 거래 정보망 할 때 했는데. 한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방은 중개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 사이트의 이름이에요. 이 한자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할 때 한자에서 온 거예요. 방자는 흉내낸 거죠. 다방, 집방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방이다.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데 요게 여기다 많이 좀 꼬라박을 거예요. 적자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모델 막 써가지고 막 광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 있어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님들이 저 정보망을 잘 이용을 안 하지.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사설 정보망 있죠. 텐이라든지 여기는 텐인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텐이라든지 스파이더 두레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쓰는 걸 다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져. 이게 이제 흑자 내기 쉽지 않을까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번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공제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공제사업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256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가로 3번에요.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있죠. 거기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옆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 치면 우리 회원업소가 사고 치면 일단 물어주고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십시일반에 십시일반 보험의 성질을 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시면 비영리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협회 직원들 월급 주고 협회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뭐 부자 돼가지고 막 어디다 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인데 동그라미 디귿번 이런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띈다라고 돼 있죠. 보험의 성질을 띄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보험에 관련된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보험의 출발을 얘기할 때 우리 옛날에 개부터 시작해요. 개 뭔지 아죠?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갯날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왜요? 엄마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 모임을 이제 보통 중국집에서 해. 그럼 중국집에서 모일 때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짜장면이 최고야. 그때 짜장면 가격이 200원. 제 나이가 나와버리죠. 200원, 250원이야.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데 딱 하면 너 따라왔구나 해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켜줘.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그 개날이요, 개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개에서 조금 발전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공제예요. 공제는 가만히 보면 이제 같은 친한 건 아닌데 같은 직업군. 신협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신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도 하고 막 같은 직업군에서 하는 게 있잖아. 얼굴 몰라도 하는데 약간 좀 공통점이 있죠. 보험은 어때요? 보험은 DB 손해보험 이렇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보험료 내놓고 그중에 사고 당한 사람 이렇게 실손보험 타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제는 보험의 성질을 띈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제사업과 똑같은 게 보험에서는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보증보험회사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회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여기가 좀 싸요. 조금 비싸고 협회가. 그래서 이런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라고 우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그 세 줄을 밑줄을 그으시고, 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제약관이 필요합니다. 공제 규정이 공제약관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약관 같은 거 받죠? 주게 돼 있어요. 읽어보라고. 보험약관 읽어보셨어요? 진짜로? 읽어본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작은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딱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글씨로 해줄까요? 아니, 양이 많아서 그걸 다 인쇄하려면 종이값이 들어가니까 크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읽으면 안 되니까. 본 속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 속으로 하는 얘기는 또 틀린 거예요. 속으로 하는 얘기. 이거 읽으면 골치 아파. 왜 그러냐면 그 보험에 들어온 그 보험 사고가 터지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돈을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를 알아차리면 안 돼, 일단.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청구를 안 할 거 아니야? 청구 안 해서 굳어진 돈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근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뭐 어쨌든 그래 하면서 보험약관은 주긴 주지. 누가 읽어보냐고, 그게. 그 보험약관에 해당되는 게 공제 규정이에요. 그 협회 공제 규정은 저 읽어보려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것도 포기하거든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역시 똑같이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 그 읽어보려다가 안 읽어보고 이거 말아버렸지. 응? 이런 공제 규정은 누가 만들죠? 이거 하려면 이게 필요해. 약관을 누가 만들어요? 협회가 만들지. 그럼 협회가 이런 공제 규정을 만들면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 게 뻔하죠.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를 맡도록 하고 있어요. 검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승인이다. 이 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승인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제사업을 하고 됐을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의 동그라미, 승인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낼 때는 인가 받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건 뭐죠? 설립. 아까 협회 만들 때 설립할 때는 인가 받죠. 공제규정은요, 인가가 아니고 승인. 그런 용어 갖고 출제한다니까. 시험이니까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니까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가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그 수험생들의 발언 중에 이게 도대체 중개활동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걸 내냐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하시는 경우가 있어. 점수 안 나오면 특히. 그 시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과 붙은 사람을 구별하려고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뭐 시험에 잘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거 암기해가지고 그에서 맞추면 되는 거지. 괜히 출제원 욕하면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십니다.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히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25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9번 가보셔요. 근데 저는 이거 수업을 이 전자칠판을 해보는데 모든 학원이 다 전자칠판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울 때 먼지 안 날린 건 두 번째 치고 빨리 지울 수 있잖아요. 딱 누르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막 이렇게 지우지 않아도.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학원들이 지금 힘들어서. 근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보면 요 노란 거 안에 들어갈 건데요. 이 공제 사업을 갖다가 외부에서 감시하는 거. 이거 돈 빼먹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냐면 금융 감독원의 원장이 감시해요.
여러분 교재는 259페이지 있습니다. 259페이지 동그라미 9번이죠. 거기에 기억번이죠. 그 세 줄을 갖다가 밑줄 긋습니다. 별표 치시고.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여기예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되게 높은 사람이고 요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 있죠. 은행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경찰이야. 금융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경찰이라고. 여기 되게 무서워요, 이 사람. 지금 현재는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부장검사 출신이 가 있어요. 찍히면 죽는 거예요. 여기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보증보험회사 가서 한번 뒤져 이렇게 되면 끝나요, 거기. 뭐라도 걸리거든. 안 터니까 안 걸리지. 털면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지. 거기서 누구를 털 수 있다. 협회를 털 수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협회가 공제사업할 때 가만히 보면 개입을 잘 안 하려는 것도 있어야죠. 다시. 네. 그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뭐 이렇게 좀 공공기관 이런 성격이 강한 데는 아마 손을 댈 거예요. 근데 협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데 협회에서 회장파 비주류에서 맨날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돈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쌓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협회 회장이 어떤 사업을 해. 그죠? 그 사업은 겉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회원인 중개업소의 그런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하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업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해야 돈을 버니까 협회 회장한테 와서 회장님 좀 한 달 뵈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빈손을 안 오지. 그럼 협회 회장은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던져주고 지금 협회 회장이 무조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20억을 던져주고 뒤로 뭐 한 2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다고 지금까지 회장을 뽑아놓기만 하면 비주류에서는 회장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번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회장 됐죠. 그러면 또 비주류가 나타나가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 회장이 도대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맨날 싸웠어, 맨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감시하는 제도를 뒀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예. 그 다음에 넘기시고 26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때 협회 내부에서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1월 달부터는. 근데 운영위원회가 261페이지. 그러시면 공제운영위원회 이렇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예요. 그 운영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있겠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위원을 누가 임명하게 해요? 아니, 누가 임명할 것 같아요? 협회 회장이 임명합니다. 회장이 임명하면 협회 회장은 저 운영위원들을 갖다가 누구를 임명할까? 자기하고 가까운 친한 사람 임명하지 않을까? 응? 감시가 제대로 될까 싶어요. 응. 사실 감시는 이렇게 외부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잔뜩 있어요. 이게 조문이 엄청 있어요. 예,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여기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일단 감시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263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 보면 협회 있죠? 협회가 진짜 모습이야. 근데 협회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감독기관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협회가 이제 감독을 할 때 국장 입장에서는 협회 보고 야 자료 좀 내봐. 말 안 듣고 그러면 가서 막 뒤져. 이렇게. 예, 그러니까 협회는 회장 무서워하고요. 대신 협회가 회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협회는 국장을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협회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관이지. 감독관청이라고 돼 있긴 하는데,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관련 단체장들을 쭉 모아놓고 인사를 해요. 인사한다고 하면서 쭉 모아서 뭐를 하여간 뭐 이렇게 뭐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때 꼭 들어가잖아요. 협회 회장이. 유관 단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련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둘이 잘 친합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 이렇게 집무실에 가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 사진도 걸려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진도 막 걸어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존경하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유대관계를 잘 과시해야지만 또 밑에 있는 저 회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뭐예요? 잘 따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협회 본부뿐만 아니라 지부나 지회마저도 감독관청이 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자, 263페이지 가시고 263페이지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그런데 즉 하면서 나온 거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째 줄에 협회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치회 동그라미 이 세 군데 다 지도 감독한다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지도 감독 위해서 필요한 여기까지만 딱 밑줄을 그으시면 돼. 밑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지부나 지회도 감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 자, 이번에 갑니다. 이 어디 가시냐면 270페이지 가겠습니다. 협회에도 보면 조문이 좀 꽤 많아요. 근데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포상금 제도를 보려고 합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현상금은 들어보셨죠? 현상금이 뭐예요? 현상금 막 건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억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거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서부 영화 그 현상금 막 붙여놓잖아. 저희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이 담벼락 있죠. 담벼락에다가 사람 얼굴도 이렇게 돼 있고 현상금 붙었어요. 담벼락에 하얀 종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밑에 보면 강도 살인, 뭐 강도죄 하면서 쫙 붙어. 이 현상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현상금 얼마씩 붙었는가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의 보면 거의 무직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막 보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현상금 건 거거든요. 근데 현상금하고 포상금은 좀 틀리긴 한데 비슷해요. 포상금은 뭐냐면 관청이 단속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공무원이 단속하려고 그러니까 인력이 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 보고 요 신고하신 분들 고발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돈 좀 줄게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뭐요? 참여를 해. 막 신고 고발해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포상금 제도인데 우리한테 유명했던 게 이제 뭐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는 한 뭐 10년이 뭐야 20년 전이고 막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가 있었죠. 몰래 숨어서 찍어가지고 막 갖다 주고 돈 벌고 막 직업이 그거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포상금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포상금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도 제가 지금 수업하는 그 법에도
법 3개 가르치는데 그중에 2개의 포상금이 있어요. 2개. 그 중에 하나 이게. 다음 주에 포상금 한 번 더 나와. 그렇게 많아요. 학원 파파라치도 있다더만요. 그죠? 학원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간. 학원 영업 시간이 이상한데 학원 수업하는 시간 제한을 받죠. 그거 안 지키고 막 그랬을 때 그거 신고 고발하면 또 그것도 포상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누구야 저기 애기들이 그런 그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대치동 학원 다니고 그러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지나면 어디로 간대요 또. 수업을 한대. 하는데 이제 뭐야 이렇게 모르게 하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일러 바치면 어떻게 해요? 포상금 받는다. 그래서 한번 포상금을 노려볼까. 이게 포상금이에요. 네? 네.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포상금 걸어놓은 사람이 지금 칠판에 보면 크게 5단위가 있어요.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박스 보십니다. 270페이지 박스 보시면 포상금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 여기 봐서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러고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겨냥해서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꽤 많아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남의 자기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남의 자격증을 걸고 영업하시는 분 계셔요.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어 보시면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라고 써져 있죠. 그쵸? 이 동그라미 3번을 통해서 1번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빌려서 걸고 영업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격증도 없는데 영업을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3번이 통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의 거 걸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할 때 계약서 쓰고서 거기 도장 찍을 때 여기 빌린 사람 도장을 찍지 자기 도장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갖다 빌린 사람 도장 갖고 있다가 그걸 꼭 찍고 손을 떼버리면 이거 남의 거 걸고 빌려서 하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하려면 이렇게 도장 찍고 있는 이 순간을 사진을 찍거나 곧 현장에 가서 손모가지를 꽉 잡아야 되는 거죠. 힘들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들한테 혹시 알고 그러면 증거 잘 포착해서 우리 관청에다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만약 진짜 그 사람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제출된 증거 봐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5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고 고발 건수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무등록 중개업사 일소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왜요? 증거 잡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고 고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처음에는 좀 관심이 가졌지. 근데 신고했더니만 조사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빌려준 사람이 거기 딱 앉아갖고 그냥 막 열심히 쓰고 있네? 소용이 없잖아. 증거 잡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다. 인기가 있으나 마나 소용없어. 우리 시험에는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법 33조 제1항 제8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로 안에 거 읽으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시세 조작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단체 결성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이렇게 써놨네. 우리 저 책을 쓰신 분이 좀 요약을 해서 썼습니다.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5번요.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죠? 원래 아파트 단지 시세가 9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불만을 품은 분여 회원들이 중개업 사장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좀 잘 좀 협조해줘봐. 우리 9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으로 좀 가격 좀 점프하게 좀 도와줘봐. 도와주면 좀 살해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나서가지고 9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짜리 계약서를 써요. 입주민하고 자기가 내세우는 사람하고 짜고. 그래서 10억짜리 계약서 쓰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으로 올리고 계약서를 찢어버리지.
그 다음부터 그 아파트 단지에 30평을 찾는 사람이 오면 시세가 얼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님이 10억이요 이렇게 하면서 시세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표 케이스를 딱 알고 계셔야 돼. 그런 사람을 만약에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 고발하면 50만 원 벌 수 있다 이 말이지. 포상 걸렸어 그것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체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었죠. 이거 들으시면서 이게 최근에 생긴 조문이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체 이런 얘기 나왔죠. 이거 금지행위야.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야. 단체는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담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특정 물건은 기분 나빠. 저 사람 거 중개해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저 사람 거, 저 사람 물건 저거 해주지 마. 기분 나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담합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회원업소에 대해서 야 우리 저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하고 그러지 말자. 비회원업소 지금 권리금도 안 주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저기하고 절대 중개하면 안 되고 공동중개하는 사람은 제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요? 담합. 이런 사람을 갖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3번, 5번 세 가지를 봤어요.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5개를 다 보고 암기까지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면 갈수록 시험 다가갈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포상금은 얼마 줘요? 50만 원이요. 한 건당 50만 원이요. 한 건당.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만약에 이 양도돼요. 자격증이나 등록증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람을 갖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준다며요. 그럼 빌려준 사람이 A고 빌려받은 사람이 B야. 이걸 신고했어. 그럼 포상금은요?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빌려줬으니까 빌려받았겠지. 이걸 한 건으로 봐야지 이걸. 두 건으로 봐야지. 이것도 50만 원, 이 사람도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건당 얼마예요? 50만 원. 1인당이 아니고 한 건당이란 말이 중요해요. 50만 원은 다 아셔. 한 건당 50만 원이다는 얘기지.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포상금은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거냐? 예? 포상금 언제 주는 거냐? 이거 봐요. 자, 지금부터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좀 볼게. 원래 이제 포상금 A라는 사람이 이제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 돼서 원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게 되었지. 이 사람을 신고 고발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50만 원 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갖다가 일단 신고 고발한다고. 어디 가서 신고하고 고발하냐면 일단 첫 번째 구청 가요. 구청. 노원구청에 가서 고발.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고발하느냐? 노원경찰서 가요. 경찰서. 가도 돼요. 파출소 가도 돼. 경찰서 파출소. 가지고 이런 수사기관에 가. 검찰청 가도 되느냐? 검찰청. 돼요. 여기는 뭐야? 북부지방검찰청 가요. 북부지방검찰청 가요. 돼. 이게 다 수사기관이에요. 거기 가서 고발. 왜냐면 이 수사와 관련 이게 지금 형량이 징역 벌금 받는 사유잖아. 등록관청이 신고했다고 쳐봐. 노원구청에. 그래도 결국은 요리 가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라고 있어. 이 신고센터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랬어. 지금 한국부동산정보원인데 옛날에는 뭐야? 감정원. 거기가 신고센터예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하죠. 감정원. 네. 이런 신고센터나 여기나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나 고발한다고. 이렇게 신고 고발을 딱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하면 결국 요리 가고 여기 해도 요리 가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까지 가. 이걸 검사가 직접 수사하진 않겠죠. 보통 이제 경찰이 하겠지, 경찰이. 그래서 올리면 검사가 이제 간단히 이제 자기가 한번 보고서 검사가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수사의 주체는 검사예요. 경찰은 밑에서 이제 수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사해봤더니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한 게 맞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포상금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갖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볼 수 있냐?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든. 기소가 뭐예요? 소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 공소 제기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재판에 넘기고요. 판사 앞으로 끌고 가서 얘 벌 주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소야. 우리나라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보면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고 안 하고가 참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에요. 이게 엄청난 권한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하여간 우리 어떤 권력자가 됐든 권력자에 대해서는 감시가 필요해요.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걸 일탈하고 남용하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대통령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는 게 필요해. 감시하는 게. 그래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 대단한 권한입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판사 앞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 재밌는 게 판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판사가 딱 보니까 저 끌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A네. 끌려온 사람이 딱 봤을 때 이제 죄가 없으면 무죄를 때리겠고 죄가 있으면 유죄를 때릴 거거든. 징역 1년 이렇게 때릴 거거든. 거의 대부분 유죄예요. 죄인만 끌고 오겠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판사들은 이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에요. 누가 죄 속고 있고 끌려왔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기 쉽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가? 이게 궁금하겠어요. 저 사람 죄인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을 적을 때 공소장에다가 이 사람의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쁜 인상 주는 걸 적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죄를 주려면 판사한테 나쁜 인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죄하고 관련 없지만 나쁜 일 한 거, 뭐 좀 약간 인상 안 좋을 만한 거 막 적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왜 다르게 해?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교육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검사만 되면 거기다 뭐 이상한 말 써요. 옛날 어릴 적부터 품행이 안 좋고 해서 주위 사람들의 뭐 비난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사가 그걸 딱 공처 읽어보고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쁜 놈이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죄에 해당되는 것만 딱딱 간단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하고 현실은 다르고 우리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사회가. 그래서 무죄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유죄 나지. 그래서 공소 제기만 돼도 거의 유죄가 나기 때문에 포상금을 이때 땡겨서 줍니다. 포상금을 유죄 나야지만 주는 게 아니고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기소만 해도 준다고. 거의 유죄 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소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검사가 봐주는 게 있어요. 그게 기소유예예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이라고. 예? 그 전에 가면 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왔어요. 그랬는데 봐보는 입건 안 해. 뭐 무혐의 처분 내부 종결을 하고 입건 안 해. 그러니까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봐주는 거야. 검사가 만약에 여기서 기소유예 이것도 엄청 봐주는 거지. 공소 제기하는 걸 미뤄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판사가 여기서 유죄인데도 봐주는 게 있죠. 뭐예요? 집행유예가 많지만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그래요.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봐주는 걸 뭐라 그래요? 기소유예.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 무슨 뭐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보면 이 수사기관은 경찰서에서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기 전에 빨리 무마시켜야 돼.
경찰서 가서 여기서 무마되기가 쉽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게 쉽고 검찰로 가면 무마되기 더 어렵고요. 여기서 무마시키는 게 낫지 여기서 재판까지 가버리면 무마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호사 잘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서 가기 전에 구청 단계에서 민원 제기 들어가서 구청 단계에서 시끄러울 때 이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경찰서 넘어가면 힘들고 검찰 넘어가면 더 힘들고 그 단계를 저는 우리 저 상담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종결시켜야 돼요. 그럼 기소유예가 되면 기소를 할 건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공소 제기하는 거 조금 내가 안 하고 밀어놓고 나 지켜볼게. 그때까지 한번 새 사람 내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기소유예가 되면 포상금 이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가 죄를 인정했지. 근데 이제 유예해놨을 뿐인 거지. 근데 만약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 이건 죄가 없다는 거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 포상금 안 나와요. 검사한테 달려있어요, 검사한테. 그래서 27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4번에요. 가로 4번에 뭐가 있냐면 거기 셋째 줄, 넷째 줄 밑줄 긋습니다. 해당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뭐예요? 공소제기, 형광펜 또는 뭐예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하나요?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도 다 밑줄 그어주세요.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네 줄을 다 밑줄 그어두시고 핵심은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 끝에 보면 공소제기 또요 기소유예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때 포상금을 준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272페이지.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요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B하고 C가 알게 되었고 B하고 C가 같이 이 사람을 신고 고발했어요. 그 포상금은 B도 50만 원, C도 50만 원 그렇게 줄까요? 이게 한 건인 거예요. 여기도 50, 여기도 50 줘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알면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가야지. 친구 데리고 가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건당 얼마야? 50이니까 같이 신고했죠? 사이 좋죠? 똑같이 나눠줘요. 그렇게 끝내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다 이렇게 해요. 이게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표현을 잘못하고 있어요. 각각 신고 고발했다. B는 B대로, C는 C대로. B는 이 사람에 대해서 B는 B대로, C는 C대로 각각 신고 고발했어. 포상금 어떻게 해? 포상금. 그 1등짜리한테 포상금 줘. B가 먼저 신고했죠. B한테. C가 먼저 신고했죠. C한테. 그래서 여기 신고를 받으면 접수 받을 때 시간을 적어 놓는다고 시간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 사람이 22년 12월 23일 23일이 오늘 벌써? 그렇죠. 23일 본 것 같아. 오전 10시 50분 이렇게. 이 사람은요. 22년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12월 23일 그죠? 12시 5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12시 5분이고 여기는 8시 50분이고. 여기가 이겼네. 50만 원. B는요. 빵빵빵.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못 받아. 이득 소용없어. 그러니까 각각 신고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을 누가 줘? 누가 받아? 1등짜리.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저기 272페이지 가보셔요. 27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공동신고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둘째 줄까지 밑줄 긋습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어떻게 나눠서 줘요? 균등에 동그라미 치셔야지. 첫 줄에서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공동. 첫째 줄에는 공동에 동그라미 쳐야지. 공동. 첫째 줄에. 둘째 줄은 뭐예요? 균등. 이렇게.
자, 그거 말고 동그라미 4번 별표 이번에는 두 줄 다 밑줄 긋고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상금을 줘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초의 동그라미 쳐야지, 최초. 그러면 이 말 나오면 앞에는 반드시 무슨 말이 왔어야 돼요? 두 건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 두 건. 첫째 줄에 두 건. 두 건이 뭐예요? 각각 신고 고발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쭉 가시냐면, 286페이지를 딱 펴두십니다. 286페이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수업이 있어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주말에 수업이 있으니까 24일이 내일이죠. 일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 잊어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 애기들이나 뭐 왔다 갔다 하지 뭐. 자, 네. 행정처분인데요. 자, 보세요. 앞부분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잘 보세요. 행정처분은 누가 때리는 거냐. 이거 잘 보면 공무원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 중에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때릴 때 중개업소 사장님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있어요. 등록 취소. 이거보다 조금 약한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죠. 업무정지. 저희는 업무정지라고 써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영업정지. 노래방도 막 이렇게 뭐 술 팔거나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거든요. 그때 노래방은 영업정지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우리 중개업소는 업무정지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건 모르겠어요. 영업정지. 그 뜻이에요.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이 등록 취소 사유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라고 있어요. 그거 볼 건데 지금. 자격 정지는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가 무서운 거예요. 취소가. 자격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정지는요.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뭐예요? 정지시켜요. 스톱. 그러니까 얘가 조금 약하지. 얘가 무섭고. 그런데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 두 개 중에 어떤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격 취소가 무거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자격은 뿌리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이 자격증 땄죠? 등록했죠? 등록 이거 나무로 치면 줄기야 줄기. 뿌리고 이렇게 되지. 예. 이게 있어야 이게 줄기가 나오지.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어떻게? 등록 취소가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자격은 뿌리는. 그러니까 등록 잘리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3년 있다가 3년 걸려요. 3년 있다가 다시 줄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었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등록이고 여기가 자격인데 자격이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없어지면 여기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졌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격이 잘리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지. 자격 취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업하시는 분들은 위반행위 있어서 뭐 구청에서 뭐 통지서 날라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자격은 어떻게? 자격 취소 사유예요? 막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봐. 근데 자격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자 봐봐요. 교재 보시면 286페이지 위에 박스예요. 뭐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별거 없고요. 그중에 2개 보겠습니다. 기억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밑줄 긋고요. 박스 안에 기억번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지금 286페이지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시험지를 빼냈어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지를.
어디서? 인쇄소에서. 시험지에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장으로 배부를 하는데 인쇄된 그 시험지를 갖다 빼는 거예요. 그 인쇄소 일하는 그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중개사 수험생한테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인쇄를 갖다 빨리 안 하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해요. 후다닥. 그래서 배부 이렇게 하지. 그 인쇄를 빨리 해놓으면 준비성은 좋긴 한데 그게 또 유출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인쇄를 딱 해놨는데 이 직원이 팔아먹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0만 원 먹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시험 봐서 합격했어. 그러면 이거 빼내서 시험 보는 줄 알 길이 없잖아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컨닝을 해봐. 뭐 들켰어. 그럼 시험지 찢잖아. 무효니까. 그건 뭐 문제는 없는데 시험 볼 때는 뭐예요? 뭐 그런 거 없잖아. 다 답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점수가 막 잘 나왔어. 그럼 그거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자격증 줬어. 실제로. 근데 나중에 이게 들킨 거야. 나중에. 예. 어떻게 들켰냐면 이 수험생 A가 이걸 돈 받고 팔고 샀잖아요. 이걸 다시 또 팔아먹은 거야. B하고 C한테. 돈 받고. 500인데 여기 자기가 이제 310 받고 팔아먹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응? 뭐 이 사람들 또 이제 이거 사서 합격했지. 근데 준 돈이 있어. 여기도 또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도 또 가지를 쳐.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또 돈 주고 시험지 이거 빼내가지고 본 사람 중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온 거야. 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 돈 받고 시험지 줬던 사람한테 야, 나 떨어졌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지. 절반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싸워. 싸우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처벌받고 여기도 다 이제 처벌받는데 자격증 줬던 거 다 뺏었지. 그게 1번이에요 1번. 예? 이게 부정취득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거 제가 지어서 만든 얘기 같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1번 조문이 그때 생긴 없었어 이 조문도. 이 1번이. 그 다음에 2번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격증을 어떻게 된 거예요? 빌려준 거죠. 원래 양도는 주는 거고 대여는 빌려준 거죠. 양도하고 대여 차이점은 원래 뭔데요? 원래 국어적으로는 양도는 주고서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여는요 빌려준 거지. 근데 앞으로 이해하실 때는 다 빌려준다고 생각하셔요. 그럼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러면 들통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니은번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다른 것보다.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그러면 이런 자격 취소는 이런 건데 이런 사회당 됐을 때 자격 취소 누가 하냐. 원래 중개사 자격증은요. 원래 자격증은 누가 줘요? 자격증 주는 사람. 국장이 주는 거 아니죠. 구청장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줘요? 그러니까 자격증 주는 사람 시도지사. 그런데 아까 그 빌려주거나 그래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자격을 박탈하는 사람도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뺏는 사람도 시도지사, 주는 사람도 시도지사. 큰 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갖다 딸 때 서울에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경기도 과천시에다가 사무실 오픈했다 이 말이지. 경기도에다가 오픈할 수 있어요? 서울 자격증 갖고? 오케이. 자격증 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과천시에 사무실 열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격 취소 받을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자격 취소는 서울시장이 하는 거냐 경기도의사가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서 오픈해서 고민을 안 하죠. 무조건 서울시장이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냐면 둘 중에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에요. 줬던 사람이 뺏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사무소 있는 곳의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교부했다. 거기서 자격 취소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보셔요. 가로 2번 보면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오로지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다. 교자가 중요해. 교부한. 교부의 동그라미. 교부했던 시 도지사가 자격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불이익을 받아요. 자, 칠판 보시면 자격 잘리면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밑줄 그을 거예요. 3년 동안은 일을 못해요. 중개업시장 떠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당하면. 그렇죠. 중요하죠. 네,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잘리면 등록도 잘리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없어진 자격증인데 그래서 자격증은 어떻게 해요? 반납해라. 이 셋째 시험 또 남아 이거는 반납. 며칠 내 반납하도록 돼 있냐면 7일이네. 반납이요. 네? 자, 밑줄 긋습니다. 287페이지 가로 4번에 자격증 반납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28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자격이 이슈된 자는 처분을 받을 때부터 7일 내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다. 며칠 내요? 7일. 자, 또 하나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중개업시장에 일을 못하고 혹시 등록된 사람이라면 등록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세 줄 밑줄 그었죠? 예?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을 밑줄 그어놨어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밑줄 그으시라니까. 예. 밑줄을 여러분들이 밑줄 긋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업할 때 제가 어디 밑줄 그어요? 거기를 밑줄 그으셔야 돼. 예?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세 줄을 밑줄 그으시라고요. 예. 그리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시면 그 위에 밑줄 그은 걸 X 쳐버리세요. 왜 그러셔? 왜 책을 막 더럽게 만들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가보세요. 이번에 자격 정지를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자격 정지는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죠. 정지니까. 예. 그런데 자격 정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돼. 누구냐면 우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봐봐요.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부류야. 세 부류. 첫 번째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개공인데 정확하게 부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오케이. 자격증을 따서 취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죠.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취직하지도 않고 안 써먹는 사람이 있죠. 농 속에 처박아놓고 안 써먹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농 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다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이 사람 안 써먹기 때문에 뭐라고 뭐 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안 써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님인데 법을 어기고 이렇게 되면 아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로 다스리면 돼. 이 사람은 또. 여기가 문제지. 여기 나와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요 사장님인 개공에 버금가는 활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법을 어겼을 때 벌 주려고 자격정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농 속에 처박아 놓은 사람 아니면 오픈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를 때릴 필요가 없어. 얘는 없고 얘는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격정지를 얻어맞는 사람은 누구만 얻어맞는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얻어맞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격정지 사유가 쫙 있어.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 자격정지 사유는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 그래서 제일 위에 첫 줄에 보시면 첫 줄에 뒷부분에 가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여기 딱 동그라미 쳐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소공에 대해서. 소공이 저지른 거예요. 소공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짓을 했을 때 정지를 받느냐 이거 볼 텐데 박스에 보니까 되게 많죠. 이게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자, 볼게 먼저 동그라미 리을번하고 미음번 두 개 묶으시고 리을번하고 미음번 보니까 리을번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대요. 그쵸? 자, 미음번도 밑줄 그어보세요.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대요. 그러면 자격 정지. 우리 옆에 중개업소 중에 밑에 직원이 한 40대 초반 되는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좀 어린 딸이 있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취직해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손님한테 이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응?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처럼. 그 주인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그 손님이 여자 손님이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손님이 예뻤었나? 이 남자 이 소공이 너무 과도하게 약속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이제 그걸 믿고 도장을 찍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 그래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저쪽 얘기하는데 저쪽 주인 쪽은 그거 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이 말 했다는 걸 이제 물르겠다, 계약을 물리겠다 한 거야. 여자 손님이. 그러니까 사장님은 황당하지. 그런 얘기를 자기가 지시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물리겠다고 하니까 그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주인 쪽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잘못했지. 근데 그게 뭐 어디 녹음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로 했지. 그래서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 계약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계약서에 원래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의 같이 도장 찍어야 돼. 사장이랑. 그런데 도장이 보통 관행적으로 소공은 도장을 잘 안 찍어요. 거기다 도장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손님이 뭐예요? 왜 당신은 일을 해놓고 여기다 도장 안 찍었냐 이렇게 된 거야. 그 남자 소공한테. 맞지? 그래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야. 민원 넣기 전에 내가 민원 넣을까 너가 물어낼래 이렇게 된 거야. 계약금 날려먹었으니까. 너가 물어낼래 이렇게 되니까 그 소공이 물어줄 돈이 없잖아. 예?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공이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민원 들어갔어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자격정지 3개월이에요. 이게 이거요.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은 것 때문에 자격정지 3개월이고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은 것 때문에 자격정지 3개월에서 합쳐서 6개월 나온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요. 애도 어린데.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그래서 뭐 했냐면 배달하고요. 대리운전했어요. 딱히 어디 취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치킨 배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지금은 다시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자격정지예요. 그게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거예요. 2개예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업번 보시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 아니했다. 동그라미 비업번이 있잖아요.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소공이 그런 거야. 소공이 빚이 꽤 있는데 빚이 없다고 거짓말로 얘기해서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손님한테 그 피해 준 게 있으면 물어주는 것도 물어주는 거지만 자격정지 사유가 돼. 거짓말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죠? 됐어요.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자격정지는 누가 하죠? 가로 2번. 이거 하고 싶니다. 자격정지는 누가 때리는 거예요? 소공이 얻어맞는 거죠 지금? 누가 자격정지예요? 시도지사지. 그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가 이렇게 다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 과천에 가서 취직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자격정지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는 누가 매겨요? 교부했던 시도지사니까 누구야? 서울시장이 한다. 첫 줄에 나와 있죠, 그거.
교부했던 시 도지사가 정지를 때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반.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가보세요. 291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자격정지 받은 소고운 불이익이 뭐예요? 제일 위에 두 줄. 자격정지 기간 동안 어떻게? 치킨 배달이나 대리운전해야 된다.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야 된다. 얼마 동안? 정지 먹은 기간 동안. 291페이지 제일 위에 두 줄 있잖아요.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합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요. 예? 오케이. 어쨌든 자격 취소가 좀 큰 불이익이에요. 정지보다는. 됐습니다. 쉬겠습니다.